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수면이란 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죠. 근데 말이죠. 제가 밤늦게 영상을 올리면 생각보다 그 시간에 새벽에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일부러 깨어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잠이 안 오고 이제 밤낮이 바뀌어서 이 리듬이 꼬여버려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시간에 또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밤낮이 바뀌고 이 수면 리듬이 꼬여서 제 시간에 잠에 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바뀐 밤낮을 다시 되돌리고 아침 일찍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잠들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20살 초반에는 이 생체 리듬이 바뀌어서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방학이라든지 재수할 때 그렇게 집에서 쉬는 기간이 되면은 강제로 어딘가를 가지 않게 되면 어김없이 생체 리듬이 바뀌어서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고생을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심할 때는 아침 7시에 잠이 들고 막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현타를 느끼고 자괴감을 많이 느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이죠. 뭐 아무리 뭐 사회생활 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제가 원하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그렇게 수면을 건강하게 좀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었는지 제가 하고 있는 습관들과 경험에다가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현대 문명은 말이죠. 사실 밤낮이 잘 없습니다. 밤늦게까지 조명과 불빛들이 꺼질 줄을 모르고 밤에 불 켜놓고 밤새도록 있기도 하고요. 뭐 스크린 불빛, 핸드폰 불빛 이런 거 보면서 화면을 들여다보고는 합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 몸은 아직 선사시대에 있습니다. 이 인간이라는 종의 역사를 봤을 때 이 현대 문명으로 들어와서 생활한 게 24시간으로 치면 아마 분 단위도 안 될 겁니다. 분 단위에서 초 단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DNA는 아직 그 선사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선사시대 인간과 다른 건 없는데 생활은 너무 크게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선사시대 인간들은 이 해가 뜨면은 일어나서 사냥을 했어야 됐고 또 해가 지면 잠에 들어야만 했습니다. 밤이 들어서 깜깜해지면 아무것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생체 시계라는 게 이 빛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시계를 조절하는 이 리듬을 패턴을 조절하는 이 생체 시계가 이 빛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 빛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빛을 조절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앤드류 휴버만 박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빛을 보는 게 생체 시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나가서 빛을 바라보고 빛을 쐬어줘야 하고 흐린 날에는 15분에서 20분 정말 우중충하고 깜깜한 날에는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아침에 야외 활동을 해주면 굉장히 그 생체 리듬을 되돌리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빛을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유는 우리 이 눈 안에 이 망막세포가 태양을 보고 태양의 높이라든지 빛의 강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생체 시계를 조절하도록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제일 큰 영향을 준다고 하고 그래서 이 시차를 되돌리는데 여러분의 바뀐 그 리듬을 되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눈으로 빛을 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도 안 걷고 그냥 어둠 속에서 이제 핸드폰 불빛부터 켜고 하루를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누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바깥에 안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실내에서 지내면서 또 밤에는 또 이제 조명 켜놓고 형광등 켜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자연광을 통해서 리듬을 조절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밤에 잠이 안 오고 늦게 일어나게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수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제 9시 이후로는 조명을 거의 다 끄면 좋다고 합니다. 아니면 조명 밝기를 최대한 낮추든지 또 중요한 게 웬만하면 이제 조명을 우리 머리 위보다 밤이 되면 우리 눈 위보다 이 밑에 우리가 밑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조명을 많이 켜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우리 망막세포가 이 태양이 아까 말했듯이 위치를 보고 이게 몇 시다 정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밤이라면 해가 이제 불빛이 우리 눈보다 밑에 있어야지 밤이라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낮에는 이렇게 해를 올려다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높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밤에 불을 다 켜고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면은 난 그거 못 지키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저녁에 해지기 전에 노을 질 때 해가 떨어지는 거를 바라보면 좋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해가 수평선 밑으로 눈과 동일정산에 있을 때 이제 밤이구나 이 리듬이 받아들여져서 원래 같으면 이 밤에 불을 켜놓고 생활하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작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데 노을 지는 걸 바라보기만 해도 그런 효과를 한 50% 정도 감소시켜서 좀 더 수면의 생체 시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에 최대한 밖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으면 나가서 생활을 하시고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해를 쳐다보시고 빛에 노출될 수 있도록 밤에는 해가 지는 걸 바라봐주고 그리고 조명도 꺼주고 빛을 잘 통제해서 여러분의 수면 리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차 적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버드 의대의 패트릭 풀러 박사가 실험을 통해 증명한 바에 따르면 16시간 공복을 가진 다음에 현지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 먹으면 시차를 적응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서 생체 시계가 또 맞춰진다는 말입니다. 밤에 잘 때는 아무것도 안 먹고 공복을 가지다 보니까 그걸 밤이라고 인식할 거고, 보통 이제 해가 뜨고 일어나면 밥을 먹는 게 이제 보통이니까 우리 생체 시계가 맞춰서 리듬을 조절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수면 패턴이 안 좋으신 많은 분들께서는 아마 늦잠 자고 일어나면 이미 오후라서 밥을 굉장히 늦게 먹게 되거나, 혹시나 알람을 맞추고 일찍 일어난다 하더라도 잠도 안 깨고 이러다 보니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항상 수면 패턴이 꼬였던 시기를 보면은 아침을 제 시간에 먹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하게 느지막이 일어나다 보니 일어나서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하고 또 미루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다가 식사하게 되고, 그래서 새끼를 다 챙겨 먹지 못하고 그랬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을 안 먹으면 시차가 밀린다는 걸 크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 간헐적 단식을 할 때입니다. 예전에 1년 넘게 간헐적 단식을 한 적도 있고 종종 이제 단식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어김없이 조금씩 미세하게 시차가 밀립니다.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게 되고요. 또 밤에는 좀 더 야행성으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식사를 제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특히나 시차를 바꾸려고 여러분이 아침에 알람을 맞추고 일찍 일어났다면 잠도 안 깨고 속도 미습거려도 간단한 거라도 그 시간에 맞춰서 꼭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일어나면은 아침을 잘 안 드시는데 간단하게라도 식사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그 시간에 적응하고 다시 리듬을 되돌리는데 많이 도움을 줄 겁니다. 만약에 근데 저는 아침을 안 먹는데요. 나는 원래 아침을 평생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침은 안 드시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아무 때나 굶고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리듬과 패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내가 아침은 안 먹고 점심, 저녁하고 오후 간식이라든지 저녁 이후에 한 끼를 더 먹겠다든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일정하게 규칙적인 시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엉망진창으로 먹으면 우리 몸이 식사에도 이 리듬이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아침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침을 안 드신다면 그런 일정한 패턴에 맞춰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과식하지도 말고 너무 적게 드시지도 칼로리 결핍 상태를 만들지도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다들 아시다시피 소화기관이 부담이 가고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수면이 좀 방해되는 경우가 많고, 또 칼로리를 제대로 먹지 않고 이러면 수면에도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배가 고프면 또 잠이 잘 안 오거든요. 또 내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더라도 뭔가 내 몸이 조금 과한 칼로리 결핍 상태나 조금 뭔가 리듬이 안 맞게 되면 잠이 잘 안 오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잘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다 여러 가지 이제 몸의 건강과 이런 리듬이 다 맞아야지 잘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문제라도 정신적이든 신체적인 어떤 문제라도 이렇게 결국은 해답이 잘 먹고 잘 자고가 일단 시작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입니다. 앤드류 휴버만 박사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면서 이제 숨이 차는 운동, 격한 운동을 하는 게 생체 리듬을 되돌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숨이 차는 격한 운동을 할 수 없다면 가벼운 신체 활동이라도 하는 게 그 시간에 몸이 적응하고 깨어나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아무래도 원래라면 이제 누워있고 수면으로 인해서 깔아앉아 있을 테니까 몸이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이제 혈류를 돌게 하고 체온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몸을 깨워주면은 시간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아침에 할 수 없더라도 하루 중에는 꼭 운동을 해주는 게, 신체 활동을 어느 정도 섞어주는 게 생체 시계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낍니다. 저 또한 운동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운동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안 좋은 패턴이라든지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질 때 그걸 끊어내고 좀 사람이 생기 돌고 다시 좀 정신을 차리고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루 늦잠을 심하게 자게 되면 그래서 식사도 거르게 되고 애매한 시간에 일어나서 해도 중천에 떠 있고, 그러면 사람이 리듬이 많이 꼬입니다. 일어나기도 싫고 기운도 없고 뭔가 의욕도 안 나고 정신도 안 깨고 뭔가 좀 집중도 안 되고 하루 이틀 그렇게 흘러가다가 장기적으로 수면 패턴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안 끊기면은 계속 그 하루 내내 뭔가 무기력하고 늘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이럴 때 운동을 개운하게 하고 나면 최소
나가서 뭐 2, 30분이라도 걷고 나면 몸이 조금 깨고 그리고 활기가 돌고 신체 리듬이 살아나면서 좀 정신이 차려집니다. 한마디로 이제 환기가 좀 되고, 저는 그래서 어떤 안 좋은 흐름이든 간에 뭐 수면이든 정신적이든 스트레스든 간에 운동을 한번 딱 개운하게 하고 나면 그 안 좋은 리듬이 탁 끊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슬럼프라든지 뭔가 좀 계속 좀 늘어지고 요즘 그럴 때 어떻게든 운동 한번 제대로 강하게 한번 탁 때리고 나면은 좀 개운해지고 정신도 들고 그 안 좋은 흐름이 탁 끊어지는 그런 효과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동하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만약에 격한 운동이 지금 시작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가볍게 바깥을 걷는 것부터라도 시작을 해봅시다. 만약에 뭐 내가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닌다거나 이러신 분들이라면 뭐 조금 한 정거장 빨리 내려서 10분이라도 좀 걸어보시고, 아마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늦잠을 자시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밤에 혹시나 잠이 안 오신다면 그렇게 좀 신체 활동을 늘려보시는 것을, 뭐 점심시간에라도 조금 나가서 빛을 보고 걸어보시고 그런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삶의 목적을 갖고 멘탈을 관리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러분들이 이 밤낮이 뒤바뀌어 버린 것은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해서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여러분이 멘탈이 좋지 않고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 내가 하는 거 없이 공허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아무것도 집중한 것도 없고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하루를 보내고 나면 밤이 되면 잠에 들기가 싫어집니다. 잠이 와도 자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 또한 밤낮이 심하게 뒤바뀌었던 때를 생각해보면 이 정신건강과 멘탈이 정말 많이 좋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사회에는 예전에 문명이 발달하기 전보다 어찌 보면 더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을지 몰라도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특히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뭐 10대든 대학생이든 취준생이든 직장인이든 삶의 목표를 잃고 공허하게 방황하는 날들을 보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뭔가 내 삶의 목적이 없고 방황하고 공허하고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낼 때 다음 날이 오는 게 싫고 다음날 현실을 마주하는 게 싫고, 그래서 잠에 들기 싫어지고 미루고 미루다가 밤늦게 새벽에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갖고 무엇이든 한번 집중해서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뭐 열심히 일해라, 뭐 공부해라, 뭘 성취해라 이런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 노는 것도 좋고, 뭔가를 배우는 게 됐던 운동이 됐던 어떤 도전이 됐던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요. 간단하고 사소한 거라도 내가 취미라든지 주저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든 한번 뛰어들어서 열심히 한번 몰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을 쏟고 뭔가 집중했던 그 무언가가 어떤 지금 그게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못 보던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배우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고, 그래서 단지 뭔가 열심히 하고 몰두하고 집중한다는 것만으로도 그거 자체만으로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많이 사라지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생각만 많아서 무엇이든 해보면 되는데 과감하게 도전하기를 굉장히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거창한 것이든 거창한 것이 아니든 사소한 거라도, 예를 들어 정말 사소한 뭐 동아리라든지 뭐 어떤 프로그램 참가하는 그런 것도 생각만 많고 움츠러들어서 쫄아서 막 이게 최선의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뭐 이런저런 막 생각을 하느라고 어느부터 행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인생에서 이전 단계에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 공허함과 우울감, 뭔가 더 잘해야 된다는 압박과 걱정, 뭔가 최적으로 하고 싶고 그 상태에서 이어지는 그 무기력함 때문에 그 다음 거에도 어떤 거에도 도전을 못 해보고 실행도 못 해보고 열심히도 못 해보고 그렇게 움츠러들어서 생각만 하고 행동하는 건 없다 보니 삶이 항상 공허하고 밤에 잠이 잘 안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우리가 따지고 해봐도 해보기 전에는 완벽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것 할까 저거 할까 고민될 때도 그 누구도 여러분 대신에 답을 딱 정해줘서 이거 해라 이렇게 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실 해보기 전까지 이거다라고 확신이 드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렇게 확신 들어서 해보고 나면 또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든지 해봐야지 그게 맞는지 아닌지 뭐 이런지 저런지 내가 이거 생각을 할 수 있고 확신인지 아닌지 뭔가 남는 게 있고 후회를 안 하게 되지, 그거를 행동하지 않고 계속 겁내고 움츠리고만 있으면 결국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뭘 할지 여러분의 목적이 뭔지 목표가 뭔지 여러분이 뭐에 도전해볼지 사소한 취미라도 뭘 즐겁게 해볼지
친구들과 어떤 거를 놀아볼지, 여행이라도 가볼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스스로가 정하지 않는다면 남들이 정한 삶을 따라가면서 남들과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불만만 가득해지고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 어떤 것이든 뛰어들어서 몰입해 보십시오. 열심히 해 보십시오. 진짜 노는 거라도 여행이라도 아니면 알바라도 그냥 가만히 그 방 안에서 공허하게 보내지 마시고 그냥 도전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재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나이가 몇 살일지라도 여러분의 나이는 아직 젊습니다. 여러분의 몇 년 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때 내가 이걸 할 걸 했으면 하는 거 누구나 하나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또다시 그런 후회를 갖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무엇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어떤 것이든 주저없이 행동해 봅시다. 오히려 완벽하게 계산해서 행동하는 사람보다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딪히면서 그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빨리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인생에서 목적과 목표가 정해진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면 그 인생의 우선순위가 생기면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뭐 수면이든 건강이든 뭐든 간에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의 목적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수면도 최적으로 세팅하게 되고 운동도 최적으로 세팅하게 되고 도파민도 저절로 안 보게 되고 그게 모든 게 맞춰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건강한 이런 멘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공허하게 비우지 말고 뭔가로 채워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불면증이 너무 심하시거나 그 밤에 잠이 안 오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 나온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나온 바에 따르면 그 잠이 안 온다는 걱정 자체가 우리 스스로에게 불면증을 주고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거기 나온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전혀 수면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장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불면증이 심해서 제대로 잠을 못 잤는데도 되게 건강한 멘탈과 고성과를 유지하면서 높은 지위까지 올랐던 사람의 일화도 있고요. 한 사람은 뇌에 총상을 입은 퇴역 군인이었는데 평생을 잠에 들지 않고도 70인가 80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 뇌의 기능 이상으로 이제 수면을 아예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 책에서 의사가 그런 사례들을 환자들에게 언급해주면서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걱정을 되돌아주고 안정시켜줬더니 그런 걱정과 스트레스를 덜었더니 잠을 굉장히 잘 자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또 잠을 못 자더라도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 대신에 그 시간에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거나 뭔가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서 더 많은 성과를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전에 어렸을 때만 해도 잠은 죽어서 자는 거다, 하버드의 도서관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 뭐 이런 정신력 교육이 우리 세대 때는 참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참 잠이 중요하다는 잠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대두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냥 그 시간에 괴로워하기보다 그냥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괜찮다고 그냥 생각하고 그 시간에 여러분이 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편안하게 릴렉스하고 누워만 있어도 휴식 효과를 충분히 주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앞에 방법들을 실행하다 보면 어느샌가 수면 패턴도 맞춰지고 건강한 삶이 아마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시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방법들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한 수면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